안녕하세요. 네오 IT팀입니다. 오늘은 알파스타의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예, 최영석 선임연구원이 정리했고요. 이 내용은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1년 전에 그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예, 한글로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알파스타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개발했고 이세돌 어, 바둑기사를 알파고가 이겼죠. 예, 지금은 알파고 제로라고 해서 예, 이제 전 세계가 아니죠. 그 우주를 그러니까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이제 바둑을 알파고 제로가 두게 됐어요. 예. 2019년 10월 30일 날 이 자료를 최고의 학술지 네이처지에다가 인공지능인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인 알파스타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201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논문이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급 프로게이머와 대결해가지고 10승 1패를 거뒀어요. 예. 그래서 뭐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성이 존재하죠. 네. 이 상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불완전하죠. 예. 그럼 실시간 조작을 합니다. 잘 안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장기 계획. 게임이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승리가 하거나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스타크래프트 AI는 정말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AI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의 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처음 이게 공개될 때는 일반인 수준이었다고 해요. 네. 그 이제 학습 도구하고 데이터를 공개해가지고 연구에 참여를 이제 유도를 했는데요. 이 게임 분야라는 게 가장 데이터가 많고, 뭔가 대중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딥마인드에서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선정한 것 같고요. 알파고도 마찬가지고요. 알파스타는 대략 한 10여 개의 AI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리그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알파스타가 그 91만 건의 리플레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44일간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위 2%에 도달했습니다. 뭐 배틀넷의 상위 2%를 말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는 배틀넷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죠. 전 세계 게이머들이 온라인으로 대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요. 어, 이 스타크래프트는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 대해서 상상이 있는 거죠. A라는 전략은 B를 이기고, B라는 전략은 C를 이기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전략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 프로게이머의 전략을 주로 많이 따라하죠. 그리고 뭐 빌드 오더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각 빌드 오더마다 상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이 거시적인 전략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닛 간의 세밀한 그 컨트롤. 네. 그다음에 뭐
고도의 지능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죠. 예. 그다음에 신선 조작, 예, 당연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안에도 컴퓨터 대결이 있죠. 예, 뭐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AI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규칙 기반의 어떤 로직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 A라는 유닛에서 B는 강한데 C는 약하다. 이런 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많은 유닛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확장 기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룰이 있는 거죠. 규칙이 있는 거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냥 규칙 기반으로 그냥 적용해 한 게 지금의 이제 컴퓨터 대결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컴퓨터하고 해서 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지겠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이 클래스에 있는 게이머들은 이 컴퓨터에 이러한 룰 기반의 규칙을 하고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대결해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과 같은 플레이를 컴퓨터가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더 한 차원 깊은 이제 머신러닝이 필요한 거죠. 예. 알파스타는 사실 그 대결에서 유일하게 1패를 했거든요. 1패. 그거는 사람과 동일한 조작 환경을 이제 활용했다는 점에서 약간 형평성 논란은 좀 있습니다. 예, 사람과 동일한 조작 환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죠. 여기 이제 미니맵이 있죠. 사람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이쪽에 미니맵이 있고요. 예, 여기 주 화면이 있고요. 이 미니맵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죠. 전체적인 정보. 예, 그것도 그 정찰을 통해서만 시야가 확보되는 부분만 보이고요. 이 메인 창은 이 보는 화면이 한계가 정해져 있죠.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알파스타도 동일하게 이런 걸 적용했다는 겁니다. 예,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음, 또 다른 실시간 환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환경은 못 보고요. 예,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딥마인드에서는 그 스타크래프트 2 러닝 환경이라고 해서 러닝 인바이러먼트 이 학습 환경을 공개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AI 개발자가 쉽게 게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6만 5천 건 정도의 1대1 대결 리플레이 데이터를 네, 공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추출할 수가 있었고요. 어, 뭐 정상급 프로게이머 2명하고 플레이를 했고 10승 1패 성적을 거뒀다는 뭐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 딥마인드에서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이제 이거를 구현했습니다. 예, 데이터 기반 접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알파고도 그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예, 결국은 IT 관점에서 보면 바둑 기사들의 그 기보 그게 데이터거든요. 예, 마찬가지고 스타크래프트 2에서도 리플레이 데이터 이게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게이머의 리플레이 데이터가 이제 학습의 어떤 재료인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 접근 방식이 AI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AI 알파스는 10가지 넘는 심층 기술을 사용했고요. 자, 이제 지도 학습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능률을 승리를 올리기 위해서 강화학습, 그다음에 이 강화학습 통해서 학습된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고요.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가 다시 서로 대결을 하면서 고도화를 시켜가면서 리그를 이제 수행하면서 더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알파스타의 도전 과제는 사실 이제 이 상상이 존재한다는 부분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명확한 거, 예, 이게 이제 사실 전략이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또 변화를 시켜야 했어요. 예. 그만큼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예. 거기다가 실시간이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규칙, 바둑과 같은 그런 단순한 규칙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딥마인드에서는 이 종단간 엔드 투 엔드 학습을 목표로 했고요. 예. 보통 이런 그 종단간 데이터의 일반적인 학습 방법인데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예. 어떤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알파스타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이쪽에 입력이 돼요. 예, AI 알고리즘이죠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오죠. 예, 출력.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온 출력이 결과값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출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엔드투엔드 학습 목표고요. 예, 뭐 그래서 이 AI 알고리즘이 주어진 입출력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학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단간 학습에서는 이제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어떤 출력을 했다는 그 정의가 이루어져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파스타는 이제 5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고요. 예, 이제 가위바위보와 유사하다고 했죠. 예,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와 유사한 상승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보가 불완전하다. 예, 각자의 시야가 있죠. 예, 시야. 그래서 정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접근 기지에다가 계속 자기 유닛을 보내야 되죠. 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A라는 전략을 상대가 쓰면 나는 B라는 전략을 빨리 전환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라는 거. 그 정찰을 통해서 상대 전략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추정이라는 게 이제 이 확률이죠, 확률. 예, 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이오닉 빌드 오더를 가지고 막 하고 있었어요. 상대가 갑자기 메카닉을 쓴 걸 봤어요. 예. 그러면은 바로 나도 이제 메카닉 기반으로 그 전략을 바꿔야 되죠. 예. 추정이 이제 근데 일부분만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경험적이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 빌드오더는 뭐다라는 거를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의도적 추론이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게임의 결과가 이게 도달하기까지는 소규모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음. 또 행위의 가치를 어떤 즉각적으로 판단이 어렵죠.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유닛을 생성했는데 그 행위가 현재 가치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그 시점에서 모르는 거죠. 전투를 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는 가능한 많은 전략의 그 선택지, 예,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전략에 대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이런 거를 빨리 판단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네, 이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실시간 제어고요. 알파고는 바둑의 그 순서를 이어 상대가 어떤 착수 지점에다가 이렇게 바둑 판에다가 예? 이게 딱 놓으면 그 다음에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시간 제한도 있죠. 예.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고요. 예.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명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돼야 되죠. 예.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연속적인 명령이라는 거거든요. 예. 연속적으로 유닛이 움직이고 움직여라는 명령을 주고 건물을 선택을 하고 그 건물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고 예,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게 끝나면 이 행동이 완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속적인 명령을 통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자, 무엇을 누가 어디에다가 언제로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 명령들을 이론적으로 보면 예,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입니다. 예, 10에 26승.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실. 예, 이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공간이 되게 넓죠. 예, 미니맵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플레이, 현재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그 현재의 창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 다른 맵에서, 어떤 시점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는 동시에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창 이동을 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조작 공간이 높다는 거는 이게 이제 게임의 복잡도가 되게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제, 이것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과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사실 어, 도전 과제였고요. 예. 그 알파스타, 알파고, 알파고도 그 동일하게 종단간 학습을 했고요. 입력과 출력 데이터 관계,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략을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알파스타와 유사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예. 보시면 뭐 바둑은 보드 게임이 장르고 스타크래프트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바둑은 턴제 방식이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게임 공간이 19 곱하기 19 격자 공간에 있고요. 바둑은 스타크래프트는 그보다 큰 256 곱하기 256이 4배에서 진행되고요. 경우의 수가 사실 바둑이 더 많긴 하죠. 예, 10에 170승. 이건 뭐, 그 무한대 가까운 수가 아닌가.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매 스텝당 10에 26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연속적인 명령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의 스텝, 그 스텝당 10에 26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바둑보다 더 큰, 더 많은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은 뭐 대략 이렇게 되고, 스타크래프트는 뭐 1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죠. 음. 그다음에 바둑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바둑의 그 격자 공간을 다 볼 수 있죠. 서로 상대방의 상황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이 정찰이라는 걸 통해서 시야 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에요. 네, 전혀 다른 게임이죠. 이게 바둑이 어려웠던 게 이게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스타크래프트 2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이 상대방의 정보가 정찰나는 행위를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전략이 되게 다양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알파고나 알파스타는 큰 틀에서 보면은 학습 방법은 비슷했는데
모두 이제 뭐 기보나 리플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지도학습이라는 걸 수행했다는 거예요. 예. 지도학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는데 뭐, 뭐 처음에 20점 맞고 30점 맞고 80점 맞았어요. 그럼 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몇 점을 받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0점 맞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입력된 데이터가 있고 출력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점수를 공부를 해서 점수를 얻었는데 이 학생은 평균 70점의 점수를 받더라. 예,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인 거죠. 예, 학습을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 뭐 50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 40점을 맞았다. 갑자기 10점을 맞았어. 그럼 이 학생은 몇 점의 결과를 다음 얻게 될까요? 예. 예측을 하자면 뭐 한 75점 정도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지도학습의 결과물인 이제 이 AI 에이전트, 이 에이전트하고 자체 대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능을 개선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고와 알파스타를 비교해 보면 알파고가 16만 건의 기보 데이터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알파스타는 91만 건 리플레이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입력값은 알파고는 48가지 특성을 가진 정보. 예를 들어 뭐 흑돌이냐 백돌이냐 빈칸의 위치냐 뭐 이런 게 입력 데이터인 거고 알파스타에는 이제 뭐 512개의 특성인데 각 유닛별로의 특성, 뭐 지도 정보, 플레이 데이터, 게임 통계 뭐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입력값이고요. 출력값은 알파고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출력값이 착수할 지점이죠. 근데 그 지점이 빈칸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각 착수할 지점마다의 예, 확률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있었고요. 이게 결국은 출력값인 거고. 알파스타는 5초당 22번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게 출력값이었고요. 학습 방법은 알파고는 기보를 통해서 지도학습과 자체 대국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했었고 알파스타는 마찬가지로 리플레이 데이터를 통한 지도학습과 자체 대결 강화학습은 했지만 추가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기반 리그학습을 더했다. AI 모델은 이제 AI 모델이라는 게 이제 AI 알고리즘을 의미하는데 알파고는 이제 뭐 이런 알고리즘 썼습니다. 예, 합성곡, 신경망 알고리즘을 주로 썼고요. 심층 Q학습,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뭐 이런 걸 썼고 알파스타는 그보다 많은 10가지의 AI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뭐 컴퓨팅 파워는 뭐 TPU 38장. 이 TPU가 이제 구글 딥러닝에서 만든 그 CPU 같은 거예요. 예, 텐서플로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AI를 그 계산을 AI용으로 계산하기 위한 CPU를 따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었고요. 알파스타는 고성능 CPU 한 장으로서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수행을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대결이 약간 형평성이 이제 좀 맞았다고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그 알파스타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 좀 깊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